우리 믿음이 원장님 브리핑 해보고 싶죠. 기존 환자분의 남편분인데요. 데일러 준다고 그냥 따라오시는 분인데 손발 저림이 있어가지고 뭐 정형외과도 가고 했는데 다 안 낫고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검사해도 안 낫고 했는데 혈액 검사해보니까 막 이렇게 됐다. 희귀 안치 음, 질환을 진단받았다 해가지고 아산병원 가가지고 면역 억제제랑 스테로이드 쓰고 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먹으니까 증상은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진단명을 내려준 게 거기밖에 없고 그걸 이제 믿고 이제 가는 거죠, 사실. 내나 부작용이 막 얼굴도 붓고 얼굴색도 원래는 좀 흰 편이셨는데 좀 노래지고 손가락도 약간 개구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붓는 게 돼서 이거를 계속 쓰기에도 몸에 타격이 큰 약이기도 하니까 애매한 거죠, 이 환자분도.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분이 뭐 한방에 우호적이어가지고 한방치료 한번 받아볼까 뭐 이런 것도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온 김에 뭐 침 한번 맞아볼까 이런 마음이신 분. 음, 근데 저도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큰 경험도 없고 하니까 첫 상담할 때 저도 막 좀 자신 음. 있게 못 끌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후회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럼 오늘 뭐 침 한번 맞아보겠다 해서 한 번 또 오셔서 또 치료도 했는데 큰 뭐 변화는 잘 모르겠다. 침을 2번 맞긴 하셨는데 변화는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확신을 좀 드리고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갔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CID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상을 못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환자들이. 그 이제 만성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차츰차츰 이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복용을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기도 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간혹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이제 너무 심해서 몸 베이스가 너무 이제 약해가지고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마비가 좀 많이 돼가지고 보행도 잘 못한다든지 감각 장애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처럼 이제 시리고 저리고 이제 화끈거리고 이제 뭐 이래가지고 감각도 괴롭고 움직임도 이제 마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저한테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주로 오죠. 그렇게 이제 지금 환자분처럼 좀 가볍게 이제 일상생활이 관리가 가능한 분들은 솔직히 불편한 거는 많이 있는데 아주 일상은 안 되고 막 내가 심각한 상태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느끼기가 쉬워요.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물론 이제 한약 쓰고 침 치료를 하면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점점 줄여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성이 많이 생겨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레 이제 끊었을 때 리바운드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약을 하더라도 한약으로 몸을 좋아지게 만든 다음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식으로 치료 방향을 그래야 환자하고 상담할 때 환자가 이 사람은 GIDP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치료하는 길을 많이 가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겠죠. 그래야만 한약을 쓰고 이런 데 대해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CIDP 치료 계획, 매뉴얼, 증상 정도에 따라서 이 정도 환자한테는 이렇게 치료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상태면 완치에 가깝게 가는 걸 목표로 이제 잡아도 돼요.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환자가 납득할 만하게 갈 수 있는 목표부터 제시를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이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저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은 신경병증이 주증이잖아요. 저림과 발바닥 신경병증이 주증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부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부위부터 해서 점점 올라가는 쪽으로. 침법 잡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제 CIDP 환자 중에서 이제 좀 많이 심한 환자는 자가 면역 질환이 한 세개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걷기는 걸어요. 걷기는 좀 걷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주 불안정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심한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유형이 조금 보여요. 이제 그런 이제 성향들이 이제 있는 부분에 이제 베이스 그냥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제 자율신경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피부나 다른 데 과민 반응들이 잘 나타납니다.
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체형적으로는 보면은 물론 이제 뚱뚱하신 분들도 많기는 많은데 마른 분들이 이제 자가 면역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 스트레스 환경이나 기후 환경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요런 이제 세네 가지 부분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이나 또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부위에 걸쳐서 다발적으로 좀 잘 나타난다. 이러면 자가 면역 성향을 가진 경우가 이제 많죠. 요 기준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되게 조금 뭔가 마음적으로나 이런 거에 엄청 또 몸도 그렇지만 엄청 예민한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원장님이 그럼 따로 뭐 마음 티칭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그럼요. 그런 이제 상담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고, 그걸 길게 하고 짧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이제 치료가 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희망을 주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확신을 주는 방법에서 내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비슷한 질환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예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게 부족할 때는 혹시 어떤 방법이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제 내가 없어. 그럼 이제 유사한 양상을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뭐 저도 뭐 처음에는 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거죠. 베이스가 없을 때는.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고 치료를 하면 도움이 이제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처음부터 막 이제 약을 쓰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도 많았겠죠, 저도. 근데 이제 침으로 뭔가가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욕심 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엔 가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